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신 거죠? 변한 건 나가 아니라 너희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초대하지 않았잖아. 어머, 어머님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가 꼭 필요하세요? 그럼 너희는 왜 매달 친정에 가는데? 거기도 언제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건 다른 문제죠. 저희가 바빠서 그랬던 건데. 10년 동안 너무 오래 바빴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필요할 때만 엄마 찾지 말고.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애들이 실망했잖아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가족 말이니? 썩을 놈들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명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불고기, 갈비찜, 전 여러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다는 핑계로 10년째 저를 초대하지 않아도 저는 늘 그랬듯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거라 기쁘게 했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명절 보내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만 할 뿐, 저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가져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뵐게요. 명절 잘 보내셨죠? 아, 맞다. 저번에 해주신 그 갈비찜 너무 맛있었어요. 식사는 벌써 다 준비했어. 다음 주에 가면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이 다가와 물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에 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아들 집에서 한 번도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매달 친정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결국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니? 어머, 어머님 언제든 오실 수 있잖아요. 굳이 초대가 필요하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마치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초대할게요. 약속해요. 또 다시 다음에라. 그 다음은 또 언제고?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명절과 생일, 기념일에 대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저는 주는 사람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다. 오늘 시간 있니? 있지? 무슨 일 있어? 그냥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괜찮은 거야?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영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영과 차를 마시며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난 네가 너무 참는다고 생각했어. 항상 주기만 하잖아. 그래, 이제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그래,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미영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비우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모두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는 아들이 불쑥 와서 밥을 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해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빴으니까요. 내 삶을 찾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용기를 냈어. 별거 아니야. 너도 이제 행복해질 차례야. 너무 오래 참았어. 친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새로 시작한 가드닝 취미로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미안하다. 요즘 바빠서.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프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걱정됐어요. 아니, 건강해.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좀 해주세요. 미안하다. 오늘은 밥 못 해줄 것 같아. 왜요? 바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도 너희 집에서 밥 먹고, 나도 내 집에서 밥 먹으려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아들이 놀란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냉장고가 비었네요. 그래,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 엄마가 배달 음식이요? 항상 집밥만 드시지 않았나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나도 이제 편한 게 좋더라고. 아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저에게 음식을 사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아무거나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결국 아들은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강에 안 좋다며 만류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동의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은 제 변화에 대해 계속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요리 안 하시면.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고 동네 탁구 교실도 다니고. 탁구요? 아들의 놀란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야 그가 저를 자신의 엄마인 동시에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을 텐데 어색하게나마 주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단 배고프면 먹을 거 사오고.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어떠냐? 내 밥을 먹지 못하는 느낌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 서운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주말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함께 손주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8살, 서연이는 5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이렇게 갑자기 다 오다니. 아이들이 반갑게 안겼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친구 모임이 생겨서요.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 부탁.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가 탁구 수업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언제 끝나는데요? 2시간 정도. 그런데 민준이랑 서연이는 먹을 거 먹었니? 손주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식사 준비도 하지 않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먹였는데 금방 또 배고프다고 해서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할머니 집에는 먹을 게 없단다. 냉장고가 텅 비었어. 왜요? 할머니 집 냉장고에는 항상 맛있는 거 많았잖아요. 이제 할머니도 배달 음식 시켜 먹어. 혼자 살면 그게 편하거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애들이 배고프대요. 뭐 좀 해주세요. 어머, 나도 밥 안 해먹고 배달 시켜 먹는데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되잖아.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손주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치킨 먹고 싶어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아이의 외침에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네가 시켜주렴. 요즘엔 앱으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잖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항의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 속재료로 뚝딱 손주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냈을 텐데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랑 신나는 게임 할래? 아빠가 음식 시킬 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도 아들의 난처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오기까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시킨 치킨이랑 피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음식을 먹은 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쿠키 안 만들어요? 전에는 항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작은 질문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쿠키 재료가 없단다. 다음에 너네가 재료 사오면 함께 만들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의 변화가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잠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작은 반격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애들이 실망했잖아요. 아니, 너희 집에서도 애들에게 항상 해주는 건 아니잖아. 할머니도 가끔은 쉴 권리가 있지. 당황한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부모님처럼 할게. 따로 살면서 각자 밥 먹는 거야.
손주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은 내내 불편한 듯 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전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사지 않고 저 혼자 먹을 양만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몸만 챙기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유부초밥과 단호박 샐러드 등 간단한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로 며칠을 고생했지만 이번에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음식 좀 싸주실 거죠? 특히 어머님 잡채는 정말 맛있어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다. 올해는 음식 준비 안 했어. 네? 어머님 농담이시죠? 매년 하셨는데. 아니, 진심이야. 올해는 내가 좀 쉬려고 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초대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음식만 달라니.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을 뿐입니다.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명절 음식 안 하셨다고요? 그래? 올해는 내가 좀 쉬려고. 엄마 항상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각자 먹자.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는 친정에는 매달 찾아가면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명절 당일 예상치 못하게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고마워. 너희도 복 많이 받아. 거실로 들어온 아들 가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온갖 음식으로 가득했던 식탁이 텅 비어 있는 모습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실망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그래. 올해는 나도 좀 쉬고 싶어서. 며느리가 슬쩍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순간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아들은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들만 해맑게 뛰어다니는 가운데 어른들의 긴장감이 거실에 감돌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건넨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음식을 싸주고 용돈까지 챙겨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갈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먹었어. 그럼 저희끼리라도 근처 식당에서 먹고 갈게요. 그래? 맛있게 먹고 와. 그들이 나간 후 창문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뭔가 항의하듯 말하는 모습,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가족이 다시 들렀을 때 손주들이 선물을 안고 뛰어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선물이에요. 맛있는 케이크예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케이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를 위한 작은 투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는 꼭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아들의 말에 또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의 억울함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당당하게 제 삶을 살 것입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당연히 그래, 데려와라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예약도 다 했는데. 미안하다. 나도 이번 주말에 여행 가려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들은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손주들 돌봄을 자처했던 제가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니까요.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제주도요? 엄마가?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드물었던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너희도 나 없이 여행 다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계획된 여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오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번 주말에 여행 가세요? 그래,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 그럼 애들은 어떡하죠? 다른 분께 부탁드려야 할까요? 네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해보지 그러니. 매달 찾아가는 친정에. 살짝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나 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친정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럼 아이들 아빠가 봐야지. 여행 좀 미루든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을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 주말에 여행 가세요? 그래,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갑자기 여행은 무슨? 아이들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나도 계획이 있단다.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 테지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이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라고 해서 항상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1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대화를 마치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손주들이 걱정됐지만 이제는 아들 부부도 자신들의 책임을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희는 여행 취소했어요. 그래?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가자고 졸랐거든요. 아들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아빠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금방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실제로 짐을 싸서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제주도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집을 떠나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의 집에서 함께 요리도 하고 근처 공원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는 것 같아. 뭘, 이 정도가 뭐.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내 집이 네 집이야. 친구와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일방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아들 가족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평일 저녁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색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소파에 앉으면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를 내오려 했지만 아들은 급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상했지만 저는 묵묵히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졌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돈 문제로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과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금액을 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고 남은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아들의 대답이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저에게 솔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일이면 회사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왜 개인 돈이 필요한데? 그게 복잡해서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니 뭔가 감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회사 일 때문이니?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투자했던 돈을 좀 잃어서요. 빚이 생겼어요. 투자? 어디에? 주식이랑 다른 것들도 좀.
아들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투자금을 잃었다면 그건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후 자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투자로 잃은 돈을 왜 내가 메워줘야 하니? 엄마,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와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어머니가 되면 아들은 영원히 자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돈은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도 며느리도 나한테 진심으로 대한 적 없잖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너희에게 왜 내가 노후 자금을 빌려줘야 하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나 봐요. 아들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아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공손한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이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자를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도 냉정했던 것 같구나. 그래도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대화였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 문제로 아들과 갈등을 겪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7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들 가족에게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내 생일인데 같이 밥이라도 먹자. 당연하지. 근데 아들 내외는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없어. 아마 잊어버렸나 봐. 어머, 그럴 리가. 혹시 깜짝 파티 준비하는 거 아닐까? 친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해준 적이 없는 아들 가족이 갑자기 깜짝 파티를 준비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생일날을 기다렸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부터 친구들에게서 축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아들 가족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 즈음에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왜? 아, 저희가 좀 들를게요. 1시간 후에 괜찮으세요? 그래, 오렴.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약간 민망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귀여운 손주들. 손주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구입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가져왔어요. 고마워. 다들 앉으렴. 평소와 다른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잊었다가 급히 챙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제 생일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좀 늦었네요.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손주들이 신나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원래는 더 크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은 어떻게 챙기니?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보통 식당 예약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요.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갔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는 제주도 여행까지 가면서 저에게는 급하게 준비한 케이크 하나로 때우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 사부인 생일에는 매년 큰 잔치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충 챙기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많이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렴. 같은 날 24시간인데 중요도의 차이지.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적인 대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소홀했네요. 진심으로 느끼는 거니? 아니면 또 그냥 하는 말이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들만 케이크를 먹겠다며 신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케이크 먹자.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케이크 잘라줄게. 어색한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위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심하다며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서 결국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연락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다들 바빠서요. 입원 준비하실 동안 간호사가 도와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며느리나 아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올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겠지. 결국 친구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잠깐 병원에 입원했어. 뭐? 어디야? 지금 갈게.
중앙병원이야. 별거 아니고 위장염이래. 내일이면 퇴원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바로 가고 있을게. 친구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누워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세요? 이번 수속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곧 올 거예요. 가족은요? 그냥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답하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어 아플 때 가족이 없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10년간 저는 아들 가족에게 항상 달려갔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도착해 이번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가족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히 그러지 말고 연락해. 아들이 알면 서운해할 거야. 지금 와서 뭐 하겠어. 항상 그랬잖아. 미영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 편했으니까요. 하루쯤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미영은 저녁을 사다 주고 병실에서 함께 있다가 갔습니다. 홀로 남은 병실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핸드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들한테 연락했어. 미안. 하지만 가족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메시지를 읽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곧이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위장염이야. 내일이면 퇴원할 거야.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괜찮아. 이제 늦었어. 내일 아침에 퇴원할 거니까 오지 않아도 돼.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아플 때마다 혼자 해결해 왔는데 이제 와서 걱정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 연락하지 않았다면 아들 가족은 제가 입원한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아, 어떻게 왔어? 미영 이모가 연락해 줬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별일 아니라서. 이제 퇴원하려고 했어.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계세요? 예전에는 이런 반응 없었잖아. 이제 와서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 제가 간병할게요. 괜찮아. 별로 심한 거 아니야. 집에 가면 돼. 안 돼요. 오늘부터 엄마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집에 이제 와서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우리한테 패라뇨. 제발요,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세요.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원 후 생각지도 않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괜찮아. 다들 바쁘게 살잖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요. 괜찮단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손주들의 순수한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단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리고 자그마한 병상이 거실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화 잘 되는 죽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당연히 해야죠. 어머님께서 아프신데.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가족에게 진정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준비한 죽을 먹었습니다. 간이 적당했고 맛있었습니다. 맛있네. 잘 만들었구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손주들이 다가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저희가 슬퍼져요. 할머니, 우리가 간호해 드릴게요. 약 먹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제 상태를 계속 살폈고 며느리는 쉴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많이 서운하셨죠? 뭐,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그냥 10년 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게 서운했지. 명절에도 항상 내가 음식 싸들고 가고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솔직한 말에 둘 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 부모님께만 신경 쓰고 어머님은 소홀히 했어요. 둘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10년 동안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님을 모시러 갈게요. 가족 식사도 함께 하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며느리의 다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친정에만 충실했던 며느리가 이제야 시어머니인 저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건 안 된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지.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매주 오세요. 손주들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보낸 이틀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3일째 되는 날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셔야 해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이제 괜찮아. 내 집이 편해. 그럼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서운함이 이렇게 해소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니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저를 부축해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무슨 기회? 변할 수 있는 기회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 지켜볼게.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해지니 가족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 앞으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야? 특별한 것 준비했어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뭔데? 뭘 준비했길래? 전화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초대는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해요.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되니? 점심시간쯤 오세요. 11시 반에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초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가벼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과 디저트였습니다. 정성을 들여 화장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왔구나. 준비한다더니 뭘 준비한 거야? 들어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랑 준비한 거라서 기대하셔도 좋아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니? 어머님을 위한 감사 파티예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미소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손주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이것 봐요, 할머니. 편지도 썼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기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모두 제가 예전에 만들어 주던 메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조기찜 직접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엄마, 그동안 10년 넘게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맛보니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맛이 어떠세요, 어머님? 맛있네. 정성이 느껴져. 정말요? 다행이에요. 조기찜은 제가 3번이나 다시 만들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매달 이렇게 모실게요. 약속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실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사랑합니다, 어머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무심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어머님을 소홀히 했어요. 선물을 받고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제 무릎에 앉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오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 내일 볼 수 있게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제 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드게임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추억 앨범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사부인께서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사부인이 나를 만나고 싶대? 네,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을 거라고. 아들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부인과의 만남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부인과의 만남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들 집에 초대받았고 때로는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손주들이 주말에 제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다면 이제는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미용실 가요. 미용실? 갑자기 왜? 어머님 머리 스타일 바꿔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정말 실력 좋아요. 그래, 좋지. 함께 가자. 며느리와 미용실에 간 날, 처음으로 여자 대 여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공유하며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후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나도 알아. 모든 며느리가 그렇지.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변하시니까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이제 보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나도 처음부터 네가 싫었던 건 아니야. 그냥 서운했던 거지.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작은 선물도 가끔 보내왔습니다. 특히 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세요.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아들의 진심 어린 관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제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손주들과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우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재주가 좋구나.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요. 할머니도 꼭 오세요.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 혹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좋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아들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는 3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있었지만 아들 가족과 가까이 산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내가 살던 집에는 추억이 많은데. 물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까이 계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민 끝에 몇 주 후 아들 집 근처 아파트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환경이 좋았고 특히 손주들의 학교와 가까워 그들의 등하교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에 드세요? 여기 경치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응, 괜찮네. 생각해 볼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잊혀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리를 두고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들 가족을 잃게 될까봐, 손주들과 멀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더 나은 본보기가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